독수리 떼기 훈련 81쪽 독수리 떼기 훈련. 어느 블로그에서 인디언 소년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소년이 절벽 위에서 독수리 알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가져와 닭장에 두었다. 얼미닭이 그 알을 품어 독수리가 태어났다. 시간이 흘러 독수리는 아주 멋진 날개를 가진 훌륭한 독수리로 자랐다. 그러나 독수리는 닭들과 함께 살았기에 자신이 독수리인지 모른 채 살았다. 진짜 독수리처럼 창공을 높이 날아오르는 시도도 하지 않고 닭처럼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나를 포함한 손주들이 닭처럼 사는 독수리가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그럼 실제 독수리 새끼를 어떻게 키울까?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동물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벼랑 위에 둥지를 짓는다고 한다. 이때 둥지를 그냥 나무가 아닌 가시나무로 만들고 동물의 가죽을 바닥에 깔아준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바닥에 있던 가죽을 치워버리는데 이때 새끼는 바닥의 가시가 따가워 둥지 끝에 올라선다. 견디지 못하면 떨어진다. 떨어지는 새끼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날개짓하며 퍼덕인다. 어미 독수리는 위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새끼 독수리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새끼를 자신의 날개에 태운다. 그리고 다시 가시 둥지에 넣는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새끼는 결국 자신의 날개로 창공을 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중학생 손주와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있었다. 유럽에 가면 언어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언어가 아니라 대중교통 타는 법을 몰라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했다. 아이들은 평상시 자가용으로만 이동하다 보니 전철이나 기차 탑승권을 끊을 줄 몰랐다. 아이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훈련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닭장 속 독수리 꼴이 될 것 같아서이다. 기원수 선생님이 들려주는 긴구 책을 읽었다. 독후 활동으로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백범 긴구 기념관 방문을 계획했다.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백범 기념관에서 전시된 작품을 해설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번 현장 학습은 역사 공부하면서 대중교통 이용 방법을 익히기 위함이다. 역사 체험을 하러 갈 때 자가용이 아닌 지하철을 택했다. 아이들 5명을 2팀으로 나누었다. 2사람이 한 팀이 된 촬영팀에게는 출발에서 도착까지 모든 과정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하는 역할을 맡겼다. 3사람으로 구성된 팀은 가이드팀이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백범 기념관까지 길을 안내하는 책임을 주었다. 가이드팀에게는 백범 기념관 사이트에서 길 안내를 미리 알아보라고 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우리는 압구정역 지하철 노선표 앞에 모였다.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몇 호선 무슨 역인지 파악하라고 했다. 그 다음 어느 역에서 내려 몇 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직접 찾아보라고 했다. 아이들은 지하철 노선표를 열심히 보더니 바로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을 찾아 설명했다. 이를 지켜보던 돼지 아빠가 걱정되어 그쪽으로 가는 건 반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알려주었다. 노선표 보는 방법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설명했다. 이런 과정은 촬영팀은 잘 녹화하고 있었다. 표를 살 차례였다. 5명 중 2명은 교통카드를 가지고 왔다. 3명은 표를 끊어야 했다. 돈을 넣고 도착지를 입력한 후 몇 장 사는지 숫자를 누르고 3장의 표를 샀다. 이제 표도 샀으니 지하철을 타러 가야 했다. 아이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자기들끼리 떠들며 줄 서는 것도 잊은 채 계단을 우르르 뛰어내려갔다. 촬영팀은 사진 찍는 것도 잊었나 보다. 안 되겠다 싶어 소리를 질렀다. 얘들아,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긋고 줄을 서야지. 그리고 계단에서 뛰면 다치니까 뛰지 말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어다니다 다칠까 걱정되었다. 이때 돼지 아빠가 칙칙폭폭 기차놀이 하자며 재치 있게 한 줄로 세웠다. 지하철에 탔다. 일행 중 한 명이 임산부 자리에 앉았다. 이 자리는 임신한 엄마들이 앉는 자리라 비워둬야 한다고 일렀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경로석에 가서 앉는다. 다시 설명해줬다.
여기는 너희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앉는 자리야. 사무소 압구정역에서 출발해 약수역에 도착했다. 이제 6호선으로 갈아타고 효창공원역에서 내려야 했다. 그런데 약수역에서 내린 가이드팀이 정반대 방향으로 앞서 뛰었다. 쟤네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닌데 저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데이지 아빠가 급하게 아이들 뒤를 쫓았다. 아버님 그냥 내버려 두자고요. 어차피 자기네한테 맡겼으니 잘못 가면 다시 찾아오면 되지요.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 다치지 않나 그것만 살피자고 했다. 이번 역사 체험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게 목적이니까요. 아이 아버지가 말했다. 아 그러네요. 본인들이 잘못 가서 몇 번 헤매고 나면 이게 반대편인지 감각도 느낄 수 있겠네요. 부지런히 서둘러 왔더니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다. 예약 접수증을 제시하고 수신기와 교육자료 같은 가방을 받았다. 관람객이 붐비지 않는 시간에 와서인지 수신기와 명찰도 아예 한 명씩 따라주었다. 수신기 장치도 귀가 아픈지 일일이 점검도 해주었다. 해설을 시작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했다. 전 시간에는 가져가도 되는 작은 소품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아이들은 고른 것을 챙기며 좋아했다. 김구 선생님 모습을 본떠 동상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다. 스위치를 누르면 김구 할아버지와 대화도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신기하니까 두수도 없이 이 말 저 말 물어보았다. 지켜보던 내가 말했다. 얘들아 김구 할아버지 책 읽어봤잖아. 책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 여쭤봐. 아이들이 물었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 무섭지 않았나요? 상형 선고 받았을 때 무섭지 않았나요? 김구 할아버지 마네킹이 대답해 주었다. 책을 안 읽고 갔으면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몰랐을 텐데 책을 읽고 갔으니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물었다. 김구 할아버지 모양이 질문에 딱 맞아 떨어지는 대답은 아니었어도 아이들은 김구 할아버지와 대화했다는 게 즐거운가 보다. 해설 듣는 시간에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 해설사 선생님의 눈을 부러지게 바라보았다. 해설 시간이 1시간이라 완전 몰입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장소를 옮길 때마다 앞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누구 하나 딴짓하지 않았다. 아마 개인적으로 갔으면 이렇게까지 집중해 듣지 못했을 거다. 해설은 김구 할아버지 묘수 참배로 끝이 났다. 100번 기능관으로 가기 위해 3호선 약수역에서 6호선으로 갈아탔다. 아이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전철을 타려고 했다. 반대 방향 전철을 타서 잘못 탔다는 걸 스스로 알게 해야 했는데 그랬어야 독수리 떼기 훈련을 호되게 할 수 있었지 싶다. 돌아와 생각하니 그리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